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모하는 K-바이오 랩 허브 유치에 인천과 대전, 경남 등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죠. 인천시는 관계기관 원탁회의를 열어 K-바이오 랩 허브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바이오 인프라를 확보한 인천이 최적지라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후보지 공모에 나선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 바이오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 공간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시설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제약사, 병원 등과 임상 단계 협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구축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유치 도전장을 낸 가운데 인천시와 경남 양산, 경기도 고양시 등 12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 인천시는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한 산학연병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리고 연세대와 인하대, 가천대, 길병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천에 이제 마지막 용의 눈에 점을 찍어야 한다. 랩허브 유치를 위한 각 기관별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이사는 바이오 2단계에 건설할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K-바이오 랩허브와 연계하고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해 벤처기업과 함께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기우성 대표이사도 K-바이오 랩허브와 연계한 의약품 개발 투자 등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말까지 K-바이오 랩허브 최종 후보지 한 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에 당정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GTX-D Y자 노선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지만 인천시가 거부했다는 이유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달 예산정책협의회에서 GTX-D Y자 노선 유치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관련 부서에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제외된 GTX-D Y자 노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와 지역 여권을 정조준했습니다. 경기도 서북부는 정치권이 삭발까지 하며 경기도 원안 관철을 주장하는데 인천 지역 여권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하기 위해 시장과 협의를 건의했지만 무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당정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GTX-D 문제는 소속 정당이나 정파에 따라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이에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시장과의 협의를 건의해왔다. 하지만 박남춘 시장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반복해 재촉하니 여당과의 당정 협의회를 거치지 않아서라는 해명이 뒤늦게 돌아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월 실국장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장과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인천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GTX-D Y자 노선 반영에 여야 모두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관련 부서에 긴밀한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GTX-D Y자 노선 반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공유하고 우리 여야 정치인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 그날 논의됐던 세부 내용들을 우리 실국장님들이 책임을 갖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GTX-D를 포함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이달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은 예산 부담이 문제라면 추가 검토 사업에라도 반영시키면 부담이 없어지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한다면 오히려 GTX-D가 서울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을 내릴 것이라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에는 GTX-D 원안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인천시가 제안한 Y자 노선을 반영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서구의회는 광역철도 유치를 위해 특위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
초안 공개 이후 인천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 등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이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청라와 루원시티, 영종 주민들은 단체 행동에 나섰고 이재현 서구청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철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서구의회도 GTX-D 서울 직결 등 원안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울 직결이 아닌 이른바 김부선 노선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북부권의 인구 증가율과 혼잡률 완화를 고려해 철도 배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공항철도 혼잡률 217%, 인천 2호선 혼잡률 200%, 서울 9호선 혼잡률 237%, 또 2023년까지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우리 인천 서구에 서울 직결이 아닌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운영되는 이른바 김부선 노선으로 과연 출퇴근 때마다 지옥철에서 시달리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묻고 싶습니다. 서구의회는 광역철도 서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9월까지. 하지만 광역철도 유치를 위해 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팔부두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상상 플랫폼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부 공간과 내부 공적 공간 공사는 이미 시작됐죠. 이달 중에 사적 공간도 공사에 들어갑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가 완료되고 시공사도 선정됐는데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고압 살수기로 지붕 청소가 한창입니다. 수십 년 쌓인 먼지가 말끔히 씻겨 내려갑니다. 콘크리트 회색 벽면은 화사한 벽화로 바뀌었습니다. 건물 밖에선 관로 설치를 위해 중장비가 땅을 고릅니다. 지하는 하수처리장, 상부는 기계실이 들어설 바닥 콘크리트 타설도 완료됐습니다. 인천 내양 팔부두 폐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 복합 문화관광시설로 만드는 상상 플랫폼 사업 현장입니다. 2019년 말 외부 리모델링 착수에 이어 지난해 말엔 공적 공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CJ의 사업 포기 이후 지난해 민간 사업자를 새로 선정했는데 이제 공간의 70%를 차지하는 사적 공간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지난달 말 건축 허가 변경 처리가 완료된 데 이어 민간 사업자가 시공사를 새로 선정했습니다. 연면적이 2천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건축 계획으로서는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ICT 기반의 문화 콘텐츠를 보강을 하였고요. 공적 공간은 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건축 계획을 바꿨습니다. 사적 공간은 이달 중 공사에 들어가며 상상 플랫폼은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계양 창조도시 마중물 사업으로서 기둥과 벽이 없는 단일 공간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물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종에서 신도와 강화, 개성을 잇는 서해평화도로는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인데요. 최근 주민 설명회를 연 1단계 구간은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도에서 강화를 잇는 2단계 구간은 국도 지정이 좌절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영종도에서 신도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1단계 구간입니다. 공항 신도시에서 진입하면 바로 주탑 2개가 나타나고 2차선 도로가 신도까지 이어집니다. 서해평화도로 1단계 공사가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5월서부터 본 공사가 착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명품 교량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해평화도로는 2단계로 강화까지 연장되고 향후 북한 개성까지 잇는다는 구상입니다. 1단계 사업이 순항하고 있지만 2단계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천시는 영종에서 강화까지 35.2km 구간에 대해 국도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기재부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신목에서 신도가는 다리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서해 남북 평화도로예요. 네. 그럼 2차로 1단계 말고 2단계에서 신도에서 강화까지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기재부에서 반대해가지고 국도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경 지역이든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그 국도 지정이라든지 그걸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빨리 강화도가 우리 인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실은 서해평화도로 1단계 공사가 9월 착공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내년도 국비 100억 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단계 구간은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된 신도 강화간 2단계 구간은 방향타를 상실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중구 경동의 애관극장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달 중에 현장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시민들은 단순한 건물 가격을 넘어 극장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1895년 인천 중구에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실내극장 협률사는 1925년 애관극장으로 이름을 바꾼 뒤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켜온 만큼 인천 시민에겐 극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참 추억이 많았죠. 옛날에 쇼 같은 것도 하고 옛날에 이 애관극장이 참 대단한 극장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여기 와서 하고 저기 극장 보고 이제 다 보고 저녁 먹고 나 고속버스 사마고속 타고 서울 가고 그랬던 기억이야. 하지만 2000년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등장한 이후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민간 매각설이 불거졌고 당시 인천 시민들이 나서 극장 살리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극장을 넘어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공감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인천시는 지난달 공식적인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민관협의체가 구성됐고 이달 중 현장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시민들은 건물의 공시가격뿐 아니라 애관극장이 갖는 역사, 문화적 가치 또한 감정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천의 근대 문화가 전개됐던 또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장의 가치를 단순하게 건물이나 부동산 가치로만은 평가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하다못해 한국 최초의 극장이라는 브랜드 가치까지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면서 인천 시민의 자산으로. 애관극장 민관협의체는 7월 중 토론회를 열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매입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공공문화자산으로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애관극장을 우리가 공공자산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당위성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또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나서 아마 활용 방안과 또 이제 매입을 어떤 방식으로 좀 하고 할지에 대해서도 아마 구체적인 논의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애관극장에 대한 감정평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단순 공시가격으로만 계산됐던 지난 첫 번째 평가와는 달리 이번엔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정거장 차이인데도 요금이 껑충 뛰는 데다 수도권 환승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마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TV 인천뉴스는 4회에 걸쳐 공항철도 운임체계와 논란의 쟁점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심층 보도합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자철도로 지난 2007년 1단계 구간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 노선이 개통했고 2010년에는 2단계 구간인 서울역부터 김포공항 노선이 개통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는 청라국제도시역이, 2016년에는 영종역이 추가로 개통했습니다. 문제는 2개의 요금제입니다. 청라국제도시역과 이곳 영종역은 한 정거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곳 영종역에서 내릴 경우 이용요금은 훌쩍 뜁니다. 영종대교를 경계로 다른 요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역부터 청라역까지는 통합요금제가, 청라역에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까지는 독립요금제가 적용됩니다. 통합요금제와 독립요금제에 각각 적용되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도 다릅니다. 통합요금제 구간에선 10km 이하 기본요금 1,250원에 5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독립요금제가 적용되는 영종도 구간은 추가 기본요금 900원에 10km를 초과하는 1km마다 13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역을 기준으로 청라역까지의 요금은 1,850원. 하지만 바로 다음 역인 영종도에서 내리면 2,750원을 내야 합니다. 운서역에서 내릴 경우 요금은 3,250원으로 뜁니다. 통합요금제 구간과 독립요금제 구간의 요금 차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서울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주민은 왕복 3,700원을 내는 반면 영종역에선 5,500원을, 운서역에선 6,500원을 내야 합니다. 청라역과 운서역 두 정거장 차이인데 하루에만 2,800원이 비싼 겁니다. 한 달 평균 6만 원, 1년에만 73만 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영종역과 운서역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요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독립요금제 때문에 영종 주민과 인천공항 종사자 등 16,000여 명이 부담하는 돈은 연간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청라에서 1,850원 요금인 게 거기서 한 정거장이 영종역입니다. 근데 영종역까지 한 정거장 가는데 2,750원까지 늘어나고 거기서 또 한 정거장 더 가면 운서역인데 그까지 가는데도 3,150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 어떻게든 하루빨리 영종 주민들한테 좀 해결책을 좀 모색을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도시나 이런 동네는 없기 때문에 영종이 유일한 곳입니다. 주민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요금 체계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별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주민들은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고 10년간 살면서 사실 뭐 하늘도시나 영종이 개발된 게 뭐 10년 전부터 계획을 잡고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사실 뭐 중심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상가도 이제 생기는데 과연 교통에 대해서는 얼만큼 신경을 쓰고 우리가 목소리도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 포기하고 살았죠. 공항철도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영종 주민들. 하지만 요금 체계가 이원화된 탓에 2중, 3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종역이 개통한 지난 2016년부터 영종도 구간의 요금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호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 앞서 이원화된 요금 체계로 영종 주민들이 요금 폭탄을 맞는 문제를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 앞에 있는 공항 철도역 대신 바다 건너 청라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네, 조금 돌아가면 왕복 3,000원 정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요금 폭탄을 피할 수는 있지만 출퇴근으로 1시간 정도를 길에서 허비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종 하늘도시의 한 버스 승강장. 노선도를 보면 영종도에 있는 영종역을 가는 버스가 있는가 하면 아예 영종역은 지나쳐 바로 청라역으로 향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이 노선을 원하는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환승할인에 있습니다. 공항철도 환승할인 문제를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하늘도시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검암역까지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까운 영종역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선 버스인 206번 버스를 타고 카드를 내자 1,250원이 찍힙니다. 약 3km 정도를 달리자 영종역에 도착합니다. 갈아타기 위해 카드를 대자 900원이 추가됩니다. 바다를 건너 청라역을 지나 목적지인 검암역에 내려 결제를 하자 700원이 또 붙습니다. 버스 한 번 타고 두 정거장을 오는데 무려 2,850원이 들었습니다. 다시 하늘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구에 있는 청라국제도시역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좌석 버스인 307번 버스를 타자 앞선 지선 버스보다 400원 비싼 1,650원이 찍힙니다. 버스는 영종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바다를 건너 청라역 앞에서 정차합니다.
인도를 따라 잠시 걷자 청라역 입구가 나오고 카드를 대자 수도권 통합 환승이 적용됩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가 한참을 걷자 공항철도 승강장이 나옵니다. 열차를 타고 목적지인 검암역에서 결제하자 100원이 붙습니다. 총 요금은 1,850원. 20분 이상 돌아오기는 했지만 1,000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좌석이 아닌 지선버스를 탔다면 추가로 400원 정도를 더 아낄 수 있으니 하루 왕복 2,8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영종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청라역을 이용합니다. 저희가 그 수도권 환승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집 앞에서 202번을 타고 청라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운 영종역에서 못 타고 안 타는 게 아니라 못 타는 거죠. 할인을 받으려고. 그래서 청라역까지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내일 육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한 달에 20일 출퇴근한다고 가정하면 5만 원 이상 더 들고 1년으로 계산하면 70만 원 가까이 추가됩니다. 남편은 출퇴근을 하니까 카드 2개를 가지고 영종역 버스 탈 때 하고 청라에서 이게 가능하고요. 영종역에서 청라역까지는 환승이 안 돼서 아무튼 그렇게 2장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여유로운 출근과 저녁 있는 삶도 함께 빼앗깁니다. 영종 살면서 청라 가서 청라역을 이용하는 그러면 버스를 타고 25분을 더 가야 됩니다. 아침에. 또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루에 3,3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공항철도 환승 할인이 되면 영종 주민들은 아침에 20분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다른 지역은 이게 해당이 되고 우리 지역은 안 되니까 상당히 답답했었습니다. 이게 하루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원화된 공항철도 요금 체계로 인한 요금 폭탄에 환승 할인 미적용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요금 폭탄까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주민들의 수건 사업에 이제는 정부와 인천시가 답할 차례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번에는 대안을 짚어봅니다. 정부는 2017년에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난해까지 국비 반영에 실패했습니다. 민자 손실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물어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국토부가 용역을 거쳐 4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인천시도 검증을 마무리하면서 곧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영종도에 진입하면 요금이 껑충 뛰는 공항철도 요금. 정부는 지난 2017년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민자철도예요. 이 민자철도 여기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94.9원인데 청라 인천공항 구간은 111.1원이에요. 요금의 차이 있죠. 네네. 다른 거는 우선 손대는 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요거 부분이라도 바로 잡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겠습니까? 네, 관계기관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붙는 줄 알았습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바로 다음 달 운임체계 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운서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 통합요금제를 확대하면 연간 100원 정도 운임 수입이 줄어들 걸로 추정됩니다. 공항철도는 민자로 건설된 만큼 손실분을 누군가 물어줘야 하는데 이 문제로 2019년과 2020년 잇따라 예산 반영에 실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했고 4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전 구간의 요금을 400원 올리고 요금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입니다. 인천공항까지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청라 구간 주민들은 요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최초 검토됐던 운서역까지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영종역과 운서역 이용객까지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물어줄 수입 감소분이 1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영종 지역 주민 모두에게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용의 지역 주민까지 모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수입 감소분도 30억 원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핀셋 대응을 위해 페이백 카드를 쓰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안은 월 20회 이상 이용자만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수입 감소분이 25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배준영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강변을 통해서 인천시와도 저희가 좀 의견 조율을 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가능한 원칙 범위 내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국토부 용역에서 제시한 예산 분담 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를 미뤘습니다. 지난 5월 인천연구원 검증을 거쳐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4가지 대안 가운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하나의 대안을 정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대안을 확정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실에 보낸 주요 건의사업 자료를 보면 국토부 사안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는 운임 수입 감소분 30억 원을 비롯해 환승 손실분과 시스템 개발비에 대한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와 정부가 계획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부는 4개의 대안을 제시했고 인천시는 페이백 카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기대가 큰 만큼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인천시가 예산 문제로 핑퐁 게임을 한 탓에 주민들만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의안을 도출하고 단계별로 통합 환승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가닥을 잡고 있는 페이백 카드 도입. 하지만 영종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페이백 카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민이 직접 카드를 발급받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을 받는 방식 그대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항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모든 공항철도 이용객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초점이 환승 할인제라고 하는 주민의 시각이 아니라 요금 개편이라고 하는 국토부의 시각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단순하게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30억이냐 100억이냐 뭐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교통복지에 대한 행정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수도권 환승 할인제는 교통복지에 대한 행정 철학을 정말로 정부의 복지 정책에 걸맞는 철학을 행정적으로 적용만 시키면 돼요. 반면 페이백 카드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교통비 부담이 큰 만큼 우선 페이백 카드라도 도입해서 할인 혜택을 받자는 겁니다. 수년째 제자리였던 환승 할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페이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교통비 부담이 적게 되잖아요. 일정 부분. 그렇다고 하면은 페이백이라도 받아서 어떤 교통비를 좀 절감시키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 환승 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더 높여서 뭐 실속적으로 받을 거 받고 더 나은 목소리를 내고 해서 결국에는 수도권 환승 할인이 돼야죠. 그러니까 시에서나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건 공항철도 요금 개선이 영종도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 요금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그동안 국토부와 인천시의 핑퐁 게임으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환승 할인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두고 인천시는 국토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온 탓입니다. 그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그 검암역이라든가 청라역까지 서울역에서 그 통합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켰는데 실제 그때 운임 감소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부분을 다 부담을 했고요. 또 민간 투자 협약에 의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에 대해서 우리 광역기초단체에서 이거 부담을 해서 요금을 낸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이 인천시와 국토부의 협의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이런 대원칙 속에서 정부가 이 십수년 동안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교통에
공평성을 가지고 그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인천시가 이 결과를 토대로 주민 설명의 자리를 마련한 상황. 문제는 내년부터 환승 할인이 적용되려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고 손실액 분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는 영종 주민들. 더 이상 주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동시에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해결되는 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우선 영종 주민만이라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를 따로 만나서 수도권 전 지역에서 환승 할인이 안 되는 곳이 딱 두 군데인데 그게 영종, 운서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풀어달라고 그랬고. 대중교통법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도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조례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의 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지난해 기준 538억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천시의회가 이 돈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인천문화재단은 조례에 따라 매년 기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이나 활동 지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는 용도지만 실제 이 돈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 기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을 재단의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초 2020년까지 1,000억을 적립하려던 목표와는 달리 현재까지 모인 금액은 538억 9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 재정 악화로 기금 적립 속도가 지지부진한 데다 저금리 상황까지 겹쳐 운용 수익은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운용 수익이 12억 3천만 원이었지만 지난해는 10억 3천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기금 활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금이란 명칭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고 필요시엔 이 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동안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기금을 이제 기본재산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필요시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의회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가장 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조례 개정에 앞서 조례에 규정된 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시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인천문화재단 조례안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6월 29일엔 인천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구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물류센터 입주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동구 의회 본회의에서도 물류센터 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의 소래습지 생태공원입니다. 이 공원 주변에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 계획이 알려진 건 지난 연말부터입니다. 주민들은 교통 혼잡은 물론 환경오염, 아이들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주민 2만여 명의 반대 서명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파트가 평수가 작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거든요. 지금 유아랑 미취학 아동이 한 2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안전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요. 남동구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창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소래습지는 수도권 최대의 생태공원으로서 국가도시 공원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인허가 기관인 남동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들은 남동구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현재 인천시의 교통 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업체에 보완 요청 서류를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으며 구청 역시 인천시의 국가공원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집단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전 원장도 아동학대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학대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원장에게 학대 사실을 말했다는 증언이 나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보육교사 6명은 장애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전 원장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육교사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전 원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인천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선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A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A씨는 전 원장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지속적인 신체 접촉 등에 대해 보고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공판에는 전 원장 측이 요청한 보육교사 B씨의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B씨는 A씨가 전 원장에게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아동학대를 보고한 적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지 묻자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 원장 측이 요청한 또 다른 보육교사들의 증인신문은 다음 공판으로 미뤄졌습니다. 한편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인천지법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가해 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지난해 서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선 사회적 경제마을 지원센터의 부실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서구청이 특별감사를 벌였는데요. 감사 결과 채용 과정과 운영 등 15건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인 서구 사회적경제 마을지원센터. 하지만 서구청 자체 감사 결과 직원 채용 과정 등에서 총 15건의 부적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실은 특히 센터장 A씨의 채용 과정에서 서류, 면접 심사 채점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용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A씨의 근무 경력을 증명할 구체적 증빙 자료 역시 부족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직원은 시간 외 근무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환수 조치되는 등 센터 운영 전반의 총체적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9일 열린 제244회 서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희상 의원은 특정 사업장의 사업비 쏠림 현상이 확인된 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마을기업 영세 사업장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인데 특정 사업장에 계속해서 일을 몰아주고 사업비도 특정 사업장에 계속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사회적 경제 마을지원센터 이 정도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재현 청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관련 규정 미흡 사무착오 사례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센터의 재위탁 문제랄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가 설립된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서구가 지원한 예산은 3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로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구는 지난해 30년간 사용해온 남동구 상징 마크를 변경하려다 여론의 비판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는데요. 이번에는 도시 브랜드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 2009년 이미 디자인을 개발해 상표 출원을 했는데 1억 5천만 원을 들여 다시 디자인을 만들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심벌 마크입니다. 제비를 형상화한 형태로 30년간 남동구를 상징하는 표시로 사용해왔습니다. 구청 건물 외벽을 포함해 구 버스와 가로수 전봇대 등 공공시설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동구는 지난해 도시 이미지 변신 명목으로 CI 변경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일자 올해 초 심벌마크 변경 계획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대신 이번엔 도시의 또 다른 상징물인 브랜드 디자인을 바꾼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존 디자인은 지난 2009년 남동구가 개발해 특허청의 상표 출원까지 마친 상태로 30만 원이면 사용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 비용으로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남동구의 새 디자인의 활용 계획을 물었습니다. 요즘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게 다 미디어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에 우리가 BIL이라는 플랫폼이라는 걸 넣어서 이제 영상을 형상화시키고 또 SNS라든가 아니면 뭐 남동 TV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가 좀 하고. 막대한 혈세를 사용하고도 온라인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해 예산 낭비란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남동구 재정 건전성이 아주 빨간 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재정 자립도도 전에는 한 30%에서 40%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20%대로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낭비성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상징물 교체를 해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재정 건전성에 악수를 두는 집행부의 사업 예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동구는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개발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디자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하대가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하는 디지털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한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3D 프린터로 공대 학생들의 과제물이 제작됩니다. 옆엔 디자인과 학생의 전시회 출품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중형과 대형 3D 프린터 10대가 설치돼 학생들이 모델링부터 출력, 시제품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옆 공간에선 레이저 커팅기로 아크릴판이나 종이를 잘라 디자인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하대 학생회관에 마련된 창작 공간 C스쿨. 교육부 지원으로 2017년 조성된 이곳은 3D 프린팅실, 공작실, 설계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곳저곳 옮겨가야 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데 C스쿨은 모든 장비가 한 공간에 있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곳을 통해 지난 3년간 52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배출됐으며 업종도 제조업,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양합니다. 디지털 창작 공방 C스쿨을 내년부터는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장비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예약, 시제품 제작 연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등 일반인에게 시설 개방은 물론 창업 지원 유관 기관을 돌아보는 메이커 실크로드 프로그램, 메이커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 교육, 이두이노와 코딩 등 기초 메이커 분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